안녕하십니까. 역전불패 고대표입니다. 역세권이 답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되실 분들은요, 집을 갖고 계시는 임대인분들, 두 번째는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단기 차익을 위해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재산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종부세를 내야 될 형편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죠. 이제는 전월세를 사셔도요, 이제는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가 단기 양도세율. 네, 단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재밌게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분들, 2주택 이상인 자, 다주택자 분들의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세 번째, 재산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종부세가 상향이 되는데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과 일반 주택 3주택 이상 분들은요, 2배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여러분, 임대차 3법이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세입자분들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입니다. 2020년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나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대인분들이죠. 집주인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수자가 있단 말이죠. 그 매수자분들이 잔금을 언제 치러야 되느냐? 네, 계약갱신 청구권 이전에 잔금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입자가 됐든 매도자가 됐든 기탈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인데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에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집주인이 보증금 7천에 월세가 60이에요. 근데 그 60을 집주인이 7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면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를 올려줘야 되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렌트홈이라는 겠습니다. 자, 띄워드립니다. 렌트홈에 들어가시면은요,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5% 이내에서 계산이 딱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주인과 대화를 하시면은 한결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네, 그 다음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계도 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임대차 신고제가 뭐냐 봤을 때는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에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6천만 원까지는 의무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했을 때 의무적으로 임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대부분 보시면은 전입신고를 우리가 임차인들이 많이 하러 가시죠. 원칙은 공동신고인데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임대신고를 해준 것으로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공동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임대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확정 일자를 해준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신고주택 대상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모든 주택입니다. 만약에 미신고를 했다거나 거짓신고를 했을 때 4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조금씩 시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집을 하나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팔 수도 있고요. 2년 안에 팔 수도 있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됐다는 거죠. 현행은 1년 안에 팔게 되면 40%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됐었죠.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주택과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1년 미만에 우리가 양도를 했을 때는 70%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주택 입주권, 그 다음 분양권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요.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현행은 기본세율이었는데 주택 입주권은 60%까지 올라갑니다. 자,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은 1년 이상이 되면은요, 60%로 쭉 계속 갑니다.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이 2년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기본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게 되면 양도를 했을 때, 우리가 오래 보유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한 공제 혜택입니다. 1가구 1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0년을 보유하게 되면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1년에 8%를 보유기간 4% 플러스 거주기간 4% 이렇게 따로따로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10년인데 거주기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0%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현행은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를 했을 때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10%가 중과가 됐었습니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20%가 중과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10%씩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3주택자는 3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그럼 20%가 플러스 되면 2주택자분이 주택 하나를 양도했을 때는 최고세율 65%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3주택자는 최고 75%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요 6월 1일 이후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팔 수가 없잖아요. 버티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공시가격 또한 현실화 방안에 맞춰서 실거래가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종부세를 내야 되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은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피치 못해서 종부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주어집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일반주택 3주택을 이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담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을 나눠보면요, 2주택 이하와 그리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부부 공동명의를 했을 때는 각각 6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고요, 단독명의를 했을 때는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일 때는 0.5에서 0.6%가 인상이 되죠. 그리고 최고 94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이 2.7%인데 3.0으로 올라갑니다. 2주택 이하 분들은요, 크게 고심할 게 없습니다. 크게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법인들은요 3% 단일세율로 갑니다. 법인들은 과세 표준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단일세율 3%로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가 0.6%였는데 이것이 1.2%로 올라가 버립니다. 곱하기 2배로 올라가죠. 94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3.2%인데 얼마로 올라가죠? 6.0%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2배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6%로 2배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요,
규제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3주택 이상인 분들은 직전 연도에 비해서 2배로 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이 늘어났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대상은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분들은요, 세부담 상한이 여러분 뭡니까? 직전 연도 대비해서 세부담이 많이 나왔을 때 200%까지만 상한선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이 300%까지 확장이 되면서 더욱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부분에서는요, 종부세가 공제율이 완화가 됐습니다. 10% 정도씩 완화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첫 번째 고령자 공제입니다. 60에서 65세다 했을 때는요, 10%에서 20% 올라갑니다. 65세에서 70세다라고 한다면요, 20%에서 30%로 상향이 되고요. 70세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30%에서 40%, 10%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유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5년에서 10년 했을 때 20%, 15년까지가 40%, 20년까지가 50%로 공제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두 가지 동시에 충족을 했을 때 현행 70%였는데 80%까지 인상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요, 원래 이 부분들은요, 어디에 적용됐었냐면은 단독 명의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도 단독 명의로 신청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인 분들이죠.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요, 단타 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재미 많이 보신 분들 계셨는데 70%라고 하는 고가 양도세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의 분들 또 고민들 하셔야 되고요. 또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지갑에 돈이 있는 것을 항상 불안해 한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은요, 지갑에 돈이 없을 때를 가장 고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역세권이 답이죠. 역전불패TV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정말 부자로 살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